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 매주 금요일만큼은 새롭게 개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테크하면 주식 못지않게 부동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대박클럽에서만큼은 주식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실전 중심으로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세종국토개발의 전흥선 대표와 예스하우스의 고성일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최근 시장,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3주 정도 지났거든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예, 8.29 대책이 지금 발표된 지 한 2주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요. 시기적인 비수기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추석이라는 명절을 3주 앞두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8.29 대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어떤 부동산 구입에 발목을 잡고 있던 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 심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총 자기의 수입에 의해서 수입의 연봉의 한 4배 정도만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은행권에서 자율 심사에 맡기면서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롭게 됐고요. 단 강남 3구를 제외하고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을 더 연장을 했고, 또 올해까지 원래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할 때, 2년이 지난 후 먼저 양도를 할 때는 일반과세를 해줬는데, 그 시한까지도 2년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집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일반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쯤에 시행을 했던 건데,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2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보금자리 예약도 축소 연기를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진행을 하던 건데, 정부에서 그린벨트, 서울 인근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는 민간이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어떤 분양이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보금자리 주택은 예약 축소 또는 아마 연기가 아니라 아예 폐지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도 요건을 완화를 했고요. 현행 5가구에서 3가구, 임대기간도 10년 동안 보유를 했었는데 7년만 보유를 하면 되고, 주택 면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완화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8.29 대책 이후에 상황을 보면은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을 하고 나서도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은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나빠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 그러니까 시기적인 비수기가 지나면은, 추석 명절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에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는 매도자 실망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DTI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어떤 시장에서 처음에 물꼬리 트이면은 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 나오듯이 한번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상당히 어떤 부동산은 폭발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10월 이후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지금 용산의 핵심 지역인 원효로에 또 동아건설에서 더 프라임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도, 핵심 지역에 분양을 했는데도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큰 공사들, 그러니까 국제 업무 지구가 자초될 뻔한 위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얼어붙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절적인 비수기랑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앞으로 많이 시장에 좋은 반응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8.29 대책 이후에 시장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총체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흥선 대표님, 최근 전세 시장 연이 상승세라고요. 예, 지금 계속 매수 수요자들이 계속 보금자리 주택에 희망을 걸면서 임대차 수요로 대부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집은 항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임대차 물건보다 임대차 수요자들이 더 많다 보니까는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예전까지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은 어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상승기에 올라가곤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빨라지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고 IT 강국이다 보니까는 정보의 공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다 보니까는 부동산 시장도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핵심 지역들, 호재가 있는 지역이 핵심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전세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전세값이 많이 오름에 따라 어떤 최초 구입자들, 그러니까 보유욕, 우리나라 전통적인 소유욕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세 자녀 이상이라면은 4.7%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5.2%로 그 고정금리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되는 가격이 한계선까지 온다면은 그 나머지 수요들은 아마 매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핵심 지역들이나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 위주로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이 움직이면서 가격들이 좀 반전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고성일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이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상승 기간이 워낙 길었고 상승폭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다 내린 건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현재 집값 수준을 보면은 국민은행 통계 자료에 의하면 네. 서울에서의 중간 수준의 집값 가격이 4억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중간 가구 연소득이 11.7배에 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12년 동안 어떤 아낌없이 저축을 해야지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대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대다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파트 값은 점점 내려가고 전세 값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틈새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틈새가 있는지 그 틈새를 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299-4034번인데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전화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은 전은성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주셨는지 핵심부터 간략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조합원이 되어서 어떤 공급자의 입장에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게 40평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였는데,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저출산 때문에 점점 더 40평대보다는 30평대가 인기 평형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황금성이라든지 어떤 투자 금액 대비 더 높은 상승률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 이하를 분양받을 수 있는 매물을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어떤 투자에 대한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소형 위주로서, 그러니까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이 황금성도 더 좋고, 그리고 30평대 같은 경우가 평형별 대비 전세 가격도 제일 비싸고 매매 가격도 40평대보다 오히려 강남의 일부 핵심 지역들 빼고는 서울시 평균을 보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한번 되실 경우를 생각해 보셨다면은 한 30평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소형 평형 주택을 공략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할지 그 방법 좀 전해주시죠. 예, 재개발이나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권리 가액 순으로 평형 배정을 받게 돼 있는데 너무 큰 물건을 사면은 황금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2년 12월 30일 이전에 분리 다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다세대 주택을 사면은 재개발에 있어서는 24평형을 배정받는데 그런 매물들은 조금
좀 조심을 하시고 원닷에 대해서 조합원이 조금 적은 지역에 한 대지 지분 10평에서 15평 정도의 물건이면은 충분히 30평대 지분을 30평대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에서 전세를 좀 안고 그 레버리지 이펙트를 노려서 그런 쪽에다 투자를 하시면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마 될 것입니다. 예.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예,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지금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를 한 적이 없어야 되고 부부 합산이 연소득이 4천만 원 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해줬었는데 요게 요건이 안 되더라도 금융권에서 자율 심사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그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지금 9월 13일 아니 8월 29일 이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웠기 때문에 요런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아니더라도 은행 자율적인 심사권에 의해서 한번 은행문을 두드려 보면은 충분히 지금 최초 구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소형 평형의 경쟁력과 공략 방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알짜 투자 지역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이 시간에는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석일 본부장님께 좋은 말씀을 먼저 요청해 보겠는데요. 어떤 지역을 먼저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 준비한 지역은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 계획에 따른 자양 유도정비 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유도정비구역 중에 꼭 자양 유도정비구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전략정비구역과 자양 유도정비구역이 예. 있는데요. 그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금액이 굉장히 높고 실투자 금액이 많은 상태인데 유도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도정비구역으로서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현황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네. 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향후 지금 많은 분들이 재개발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한강변에 대한 어떤 향후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자양 유도정비 구역에 대한 투자를 관심 좀 가지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들어보면 잠실 2 롯데월드가 딱 떠오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잠실 제2 롯데월드가 작년 말과 올해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의 관심사였었는데요. 다행히도 교통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성남 비행장의 고도 제한 문제로 많은 협의가 진행됐었는데 협의가 완료되어 올해 6월 달에 건축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통 입지도 한번 살펴봐야겠 텐데요. 그럼 교통 입지는 어떠한가요?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대중교통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네.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차트 예.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예. 교통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양 유도정비 구역에 내부순환로라든가 강변 동부간선도로, 강변분로, 경부고속도로, 기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요. 이 지역의 장단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구체적인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개발이 될 경우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건축 제한과 건축 강화로 인하여 조합원 수에 대한 어떤 증가 부분이 굉장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단독과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실거주 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쇼핑과 문화, 주거, 편의시설이 인프라가 잘 활용되어 있어서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양 유도 정비 구역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좋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로 자양 유도 정비 구역은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주거지에 대한 어떤 분과 편의시설과 네. 예, 그 교통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가능하고요. 지분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그 단기적인 시세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시세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급매물을 공략하시는 게 보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양 유도 정비 구역 투자 초록색 면면과 그리고 투자 노하우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02-2299-4034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 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2-2299-4034번으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대박클럽 부동산 특집은요, 항상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동산 특집 처음 시작했는데요. 첫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서구 예.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전은성 대표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요. 아, 현금 1억 정도 있으시다고요? 예. 네. 근데 요즘 뭐 전반적으로 아파트나 이제 빌라 매매보다는 안전한 수익처로 오피스텔 투자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오피스텔 투자는 주변에서 하는 말로는 뭐 대지 지분이 좀 적어서 나중에 뭐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면 좀 건물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그런데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월세는 안정적인 수익이라서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오피스텔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요즘 같은 경우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는요. 네. 그 은행 금리보다 높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들 들어가시는데 네. 조금 위험한 발상이기는 해요. 네.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을 드리고 네. 오피스텔에 지금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오피스텔은 엄밀히 따지면 투자용 상품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나중에 처분을 했을 때 네. 보유를 하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가 투자이고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본다기보다는 네. 수익형 부동산에 가까워서 네.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네. 이득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처분을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네. 지금 대지 지분이 적다라는 뜻은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3종 주거 이상의 지을 수는 있는데요. 네. 3종 주거 지역 이상의 지으려면 도로변 20m 이상의 도로를 접해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도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준주거 이상에서 많이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데 네. 이 준주거 이상이라는 뜻은 용적률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용적률이 높다라는 뜻은 땅 한 평에 건물을 더 많이 지은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지 지분 자체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네. 예, 그래서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약간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지금 초저금리 시대이잖아요. 예. 예, 은행에서 지금 대출이 거의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한 4% 중반이나 뭐 후반 요 정도는 빌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익형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네. 매모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예. 한번 적을게요. 이제 매매 가격을 X 값으로 놓고요. 네. 매매 가격은 네. 예, 현재 월세가 나오는 거 네. 월세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럼 연 소득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요 부분을 현재의 매매 가격은 앞으로 네.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그 가격은 네. 월세 곱하기 12 네. 나누기 네. 기대 수익률입니다. 예. 이 기대 수익률이 지금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기대 수익률 자체도 낮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뜻은 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텔의 월세, 주거 지역에 있는 월세가 이렇게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10만 원으로 환산하는 네. 일부의 개념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세가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오피스텔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9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상승되기는 좀 만무해요. 왜냐하면 벌써 연이자 10%로 월세를 상정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월세는 거의 고정값이라고 보고 네. 부동산의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네.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싶은 오피스텔을 구입하더라도 수익이 높아져야지만이 오피스텔을 네. 구입할 거잖아요. 네. 그 뜻은 앞으로 은행 금리가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률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월세는 고정돼 있고 더 높은 값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매매 가격은 향후에 은행 금리가 올라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서 더 높은 금액으로 나누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네. 조금 복잡하죠. 차트를 봤으면 좋겠는데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기대 수익률 네. 이게 매매 가격인데 기대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값이 더 커지니까 매매 가격은 나중에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제일 낮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올라갈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는 매매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계산이 나오시죠. 네. 그러면은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는다는 자체가 네.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네. 나중에 처분할 때는 매매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역발상으로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 예. 예,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34살이요. 그럼 벌써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빌라나 다세대로 투자처를 좀 살펴보시면은 네. 현재 1억 갖고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유심히 살펴보시고 지금 네. 30대 중반이면은 소득은 안정적이신가요?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으면은 그냥 네. 그 소득을 안정시키는 걸로 만족을 하시고 여유 자금 같은 네. 경우는 미래 처분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아, 예, 도움 많이 예. 됐습니다. 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곧바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로 곧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많이 질문하시고요.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그 가정주부예요. 예. 예. 근데 제가 저기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2007년도에 제가 노원구 상계 1동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 2008년도 전까지만 해도 그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도 좀 뜸한 것 같고 가격도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향후 그 상계동의 전망이 그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금액 부분에 있어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상계 1동에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아파트를 언제 사셨나요? 지금 저기 상계 1동에 상계 현대 2차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예. 제가 3년 전이니까 2007년도 한 5월쯤에 샀어요. 예. 예, 근데 그 어느 정도 이제 3년 정도 보유를 했고 해서 매도를 하고 좀 다른 곳에 또 한번 이제 이사를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언제쯤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매도를 고려하고 계시고 어디 그 추가적으로 제가 시청자님께 몇 가지 여쭤보면 네. 그 매도를 하시고 이사 갈 지역을 따로 정하셨나요? 아직 정한 건 아닌데요. 지금 일단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메리트도 있으면서 거주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그럴 만한 곳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상계동에 살다 보니까 상계동이 가능하면 상계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투자 지역도 있으면 그런 쪽도 고려를 해볼 생각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시청자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하나요? 최근에 제가 부동산에 한번 여쭤보니까 한 3억 1천에서 2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아, 그게 그러면 매입하실 때는 얼마에 매입하셨죠? 제가 한 2억 2천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근데 재작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계속 거래된 거를 이제 부동산에 가서 여쭤보니까 한 3억 4천, 주변에서도 보면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좀 한 2, 3천 정도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아, 그러면 혹시 매도를 하고 이사를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를 경험해서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어디 특별하게 생각해 놓으신 지역은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생각한 지역은 없는데 그 남편 직장이 용산 쪽이에요. 그래서 용산 쪽으로도 좀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으로 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시면 혹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신지, 혹시 자녀는 몇 명이나 있으신지?
지금 현재 그 여유 자금은 7천만 원 정도 있고요. 예. 그 또 저희 아이가 지금 내년이면 또 학교에 들어가요. 예. 7세 아이 한 명 있어요. 여자아이예요. 아, 여자 7세 아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상태네요. 네네. 혹시 아파트 매입 당시에 대출이 좀 있으셨나요? 예, 대출 한 8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 8천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예, 예. 실제적으로 그러면 2억 2천에 매입하시면서 대출을 8천만 원 정도 받으셨네요. 네.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1억 4천 정도 투자를 하셨고요.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답변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상계동에 대한 전망이 어떠한지, 그 시세 상승이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네. 상계동 같은 경우에 노원 2008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노도강이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시세 상승이 많이 됐었는데 주로 2007년도에 소형 아파트 위주로 시세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든다면 중계동의 17평짜리 아파트의 가격이 8천만 원 정도에서 예. 1억 7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대신에 노원구 쪽에는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시청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33평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노원구에서 33평은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상계동은 사실 그러나 그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주로 주택 아파트로 밀집 지역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여의치가 않은 상태이고요. 네.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노원구 쪽의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창동 기지에 대한 이전 계획이라든가 중량천, 당연청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가 예. 동부간선도로의 어떤 확장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단축을 요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고요. 네. 또한 왕십리나 노원강 경전철이 2016년에 들어설 계획이고 있고요. 대심도 고속전철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사실상 그 계획의 어떤 기간에 있어서 장기간의 계획이고요. 네. 현재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네. 있죠. 예. 주공 8단지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시세 상승보다는 네. 중장기적인 시세 상승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전망과 시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매도 시기는 지금 현재 829 대책에 대한 어떤 효과와 네.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올 하반기에 분위기를 보셔서 내년 상반기쯤에 매도 시기를 예측하시는 게 나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또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남편분께서 용산에 직장을 갖고 계시다라면 네. 지금 상계동에서 용산까지 출퇴근 시간이 꽤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용산으로 근접한 지역은 대부분 가격이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33평을 매도하시고 예. 용산 근방의 지역으로 옮기신다라고 하신다면 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합정동이라든가 네. 자양동이라든가 예. 아니면 사당 당산 쪽에 예. 아니 사당 이수 쪽에 예.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보셔서 예. 발품을 파셔서 한번 주택을 구입에 대한 부분을 남편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심이 어떠신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강변북로와 인접하고 있지만 네.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생활 편의시설이 같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또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양 유도정비구역으로서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투자 가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예. 네. 남편분하고 다시 한번 잘 상의하셔서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예. 네, 오늘 부동산 강의 첫 시간이었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 네. 처음 이 방송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예. 여기저기 좀 정보도 많이 주신 것 같고. 네네. 그 지역에 대해서도 투자 정보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주식 강의해드리니까요, 꼭 챙겨보시고요. 챙겨보시는 중이시죠? 예. 제가 이 방송은 계속 예. 쭉 보고 있어요. 경제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요. 예, 고맙습니다. 예. 대박클럽 개편한 이후에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주식이나 이런 쪽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예. 이제 부동산 쪽에 코너가 새로 네.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쪽을 넣어주시니까 예. 더 잘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매주 이렇게 챙겨보시면요, 언젠가는 전문가 수준까지 오르지 않을까, 제 옆에서 패널로 출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 희망사항입니다. 아, 예. 이 추석 때 언제 고향 내려가시나요? 추석 전날 내려갈 생각입니다. 어디로 혹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예. 경기도 평택 쪽으로 가요. 예, 오늘 상담 내용 잘 받으셨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예. 고향 내려갔다가 예. 무사히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아주 알찬 내용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상담하시는 내용은 모두 공짜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곧바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연결이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점 궁금하신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광진구 구이동에 40대 후반 주부예요. 50대 후반이요? 40대 후반이요. 40대 후반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네. 예.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네, 제가 작년 4월에 네. 흑석동 7구역에다가 네. 재개발 다가구 50평짜리를 구입했어요. 흑석동 7구역에 예, 50평짜리요? 예. 네네. 그때 흑석동 가니까 구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네. 거기 제가 구입한 곳이 흑석동 뉴타운 중에서는 네. 입지도 가장 좋고 또 한강 조망이 된다고 해서 네. 조금 무리를 해서 구입을 한 상태인데 네. 지금 부동산 경기도 너무 어렵고 네. 또 투자 금액 많이 그동안 좀 모아놨던 거를 한꺼번에 다 제가 투자를 해서 네. 앞으로 그냥 가져가면 괜찮은 건지 네. 지금 아니면 중간에라도 좀 네. 할 수 있으면 팔아서 다른 투자처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좀 걱정이 돼서 네. 전화했습니다. 50평짜리를 사셨다고요? 예. 일단 좀 너무 큰 거를 사신 것 같아요. 아니 큰 거를 사야지 추가 부담금도 없고 또 큰 평수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네네. 그때는 아예 좀 큰 평수를 했어요. 네네. 이 50평 정도를 하면은 조합원 상위 10% 안에 드는 평형일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대형 평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예,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에 매입을 하셨죠?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됐어요. 그래요? 예. 이 한꺼번에 지금 아파트가 되지도 않았는데 10억을 거의 지불하는 상태잖아요. 물론 융자라든지 전세 보증금 정도는 안고 사셨겠지만은, 네네. 50평에 지금 10억을 주고 사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은 얼마시죠?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 투자했어요, 제가. 그래요? 예. 그럼 보증금 자체가 한 3억 정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보증금은 얼마 몇 천밖에 없었고요. 네네. 제가 융자 받고 네. 여기저기 좀 또 빌리고 했는데 그 월세 나오는 걸로 네. 이자는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크게 네. 이자가 부담이 되고 그러진 않은데요. 네네.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을 작년에 취득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중간에 팔 수도 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조합원들한테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요. 네. 거기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뺍니다. 예. 그래서 남음이 있으면은 그걸 청산금으로 돌려받는 거고 예, 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고 더 내게 되는 건데요. 예, 추가 분담금도 없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큰 거를 했거든요. 또 큰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구입한 금액을 전체를 다 줘야지만이 추가 부담금이 네.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조합원 권리가액 자체가 일단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분양된 금액 이상일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네. 그러면 아파트가 짓고 있는 동안, 있는 동안은 조합원은 분양권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인데, 그 네. 분양권 상태를 그거를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다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입하시는 분이. 아,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조합원들한테 40평대를 7억에 분양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2억의 권리 가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7억짜리를 분양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 7억을 분양받은 사람의 권리 가액은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5억이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리가 일반 분양처럼 계약 때 20%를 내고 5억에 대해서 네. 중도금은 대출로 안고 가다가 나머지 이제 입주할 때 나머지 20% 이렇게 내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 거 같은 경우는 7억을 전체를 다 납부한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아,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리가액이 2억짜리를 만약에 2억인데 추가로 5억을 더 부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그 재산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2억을 지불을 하고 5억은 사는 사람이 이제 안고 산다. 우리가 전세를 안고 산다. 대출을 끼고 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대출을 그 사람이 승계를 해서 안고 사는 개념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권리가액이 2억짜리를 만약에 승계하기 위해서는 2억과 추가 부담금 중에 계약금 쪽으로 지불했던 금액만 지불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어머니 거 같은 경우는 7억 전체가 있어야지만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네. 그때 처음에 투자했을 때, 네. 그 땅 지분이 조그만 빌라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 한 12평 정도였는데, 네. 그거가 매매가가 뭐 5억 정도 되니까, 네. 평당 그 땅값이, 네. 그 빌라는 4천만 원이 넘고요. 저는 네네. 이제 큰 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대지 땅값이 평당 2천 정도면, 네. 훨씬 작은 돈을 주고, 예. 지금 그 재개발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아, 느낌상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네. 그, 땅 지분 작은 거를 평당가를 높은 걸 주고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한 건지, 네. 아니면은, 좀 땅이 크더라도 땅값을 조금 주면서 네. 투자하는 게 투자 수익 면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사실상 다르는데요. 네. 지금 재개발로 추진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땅이 큰 거를 사도 유리한 경우는 이 네. 비례율이라고 있습니다. 예, 비례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반적인 사업의 성과도를 나타내는 잣대가 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종전 자산분의 그러니까는 개발이 되기 전에 자산분의 그 종후 자산 빼기 총 사업비를 하면은요. 이해가 가십니까? 좀 안 되시죠? 예, 좀 어렵네요. 비례율은 이제 판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좋겠는데 그냥 좀 네. 머릿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그려보세요. 예. 비례율은 종전 자산 분해 종전 자산 분해, 종후 자산, 그러니까 총 분양한 가격이겠죠. 예. 종후 자산 빼기 예. 총 사업비. 총 그거를 사업비요? 곱하기 100%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네. 결론은 뭐냐면은요, 사업이 얼마나 몇 %나 이득이 되게 남았느냐라는 잣대를 나타내는 게 비례율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비례율이 한 120%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투입된 금액 대비 한 20% 정도가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조합원들에 대한 평가 금액과 권리가액이 있는데요. 평가 금액은 그냥 순수하게 평가를 한 거고 거기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재개발 조합원이시니까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부동산에서 좀 들었어요, 몇 예, 번. 예.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네. 비례율이 높은 지역에는 이렇게 좀 큰 평수를 사면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 네. 대부분이 소형 평수가 더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예, 예. 대부분이 소형 평수가 더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거래되는 금액, 처음에 우리가 네. 거래를 하는 거는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의견이 합치된 금액이 개인 거래 금액이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는 재개발에 있어서는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사신 거는 구역 지정됐고 조합 설립 인가 났죠? 예, 올해 봄에 났어요. 예,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사업 시 인가를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라든지 분양가를 확정 짓는 단계인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네. 그때는 우리가 사기에는 처음에 이제 조합원 권리를 사기 위해서는 그 의견만 합치된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사는 거지만은 관리 처분을 할 때는요. 네. 관리 처분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사업 시행 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평가가 나오는 금액을 보면은 예. 개발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이 거래를 할 때는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거래를 하지만은 예. 평가 자체는 냉정하게 개발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네, 평형을 큰 거를 살수록 평당 네. 가격은 작게 산 것 같지만은 예. 그 괴리감, 그러니까는 개발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의 평가 금액과 개인 간의 의견과의 그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손실 금액은 그 평수가 클수록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당 2천만 원의 차이가 났다면은 평가 네. 금액과 개인 간에 거래된 금액이 예. 50평이면은 10억이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평이면은 2억 정도, 2억 정도만 2억을 만약에 주고 사도 손실은 2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네. 평형별 프리미엄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소형을 사면은 큰 평수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합원들의 그 숫자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네. 하시면은 그 이렇게 너무 큰 건 하지 마시고 어머니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네, 예,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상담은 있는데. 다음에 또 네. 지켜보시다가요. 예, 예. 계속 애청해 주시다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네, 답변 네.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신청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못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22299-04034번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대박클럽 시즌2 이렇게 매주 금요일에는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식 강의와 그리고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요. 오늘 금요일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22299-4034번이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강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3-3366-0110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